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 내보내기도 하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해요. 그 반응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화학이라는 단원을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나오지만 그건 이제 원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이루어지고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그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발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예요. 열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흡열은 뭐냐면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이 발열 반응에서는 우리가 뭐냐, 이게 발열 반응 첫 번째, 자, 그래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반응 시간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진행하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라고 봅시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의 에너지라고 따지면 이 에너지가 반응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진행하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거 아니에요? 생성물이 될 때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감소하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로 갔을 때 에너지가 감소돼요. 그러면 전체 총량의 에너지는 불변하기 때문에 요 떨어진 에너지만큼이 이게 뭘로 나와야 되냐? 방출돼야 되거든요. 이게 열과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방출되겠어요? 밖으로, 외부로, 그쵸? 외부로.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섞었어요. 이렇게 짬뽕을 시켰는데 얘가 C라는 녀석이 됐는데요. 얘가 여기서 막 섞여가지고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야, 100. 두 개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C가 되면서 C의 에너지는 50이 됐어요. 왜냐면 새로운 생성물이 생기니까요. 50이 되면 나머지 50은 어디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쵸? 그때 요 안에서 일어난, 여기를 우리가 개라고 하는데 요 실험이 일어난 이 개 안에서 일어난 에너지는 50이 빠진 거잖아요. 50이 감소됐죠. 그러면서 외부, 밖으로는 50이 플러스 된 거죠. 자, 밖에서 우리는 실험을 관찰하는 관측자 입장이에요. 우리가 A, B를 반응시켜서 C를 봤어요. 우리는 근데 온도계를 딱 꽂고서는 온도계를 꽂고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밖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온도가 올라갔네? 아, 얘네가 열을 방출했네? 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반응이 일어난 이 개 안에는 어떨까요? 이 반응 장소에서는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데, 자,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밖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올라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섞었어, 비커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A하고 B를 섞었어요. 그래서 얘가 C가 됐어요. 그런데 얘를 손으로 만져보니까 뜨거워. 열이 막 나오고 있어요. 뜨거워. 자, 그러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잖아. 얘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뜨겁죠?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흡열 반응은 뭐냐면
흡열 반응은요, 얘도 그래프 중요합니다. 반대겠죠. 흡열 반응은 반응 전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적어요. 근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높아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더 받아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런 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C와 D라는 물질을 섞었는데 얘가 막 반응을 하면서 굳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됐어요. 새로운 물질이 됐는데 손으로 만지니까 차가워졌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차가워졌어요. 그 얘긴 뭐야?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흡수해서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의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내가 느낄 때에는 차가워진 거예요.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열을 뺏긴 거죠.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자, 얘들은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많이 나왔어요. 발열 반응에 얘는 여러분들 나무 태울 때 에너지가 막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다.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중화시켰다. 이 중화 반응을 할 때 모든 중화 반응이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여러분들 쉐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집에서 만들 때 얼음에다가 소금 뿌리거든요. 이렇게 얼음에다 소금 뿌리면 이게 두 개 반응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흡열 반응. 이런 거 대표적인 예고. 여러분들 아이스팩 손으로 만졌을 때 아이스팩 차가워지는 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내가 차가워졌으니까 열을 흡수해 간 거죠. 나로부터. 흡열 반응. 겨울철에 손난로는 뭘까요? 반응시켜서 열을 밖으로 방출시킨 거니까 발열 반응이고요. 이런 예들은 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요거였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간단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어요. 주의해서 살펴보세요.